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분석해보고요. 종목 진단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남겨주세요. 저희가 잠시 후 종목 진단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투자의 신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2부 첫 번째 출석 체크하신 분은 김영일 전문가님 오셨더라고요. 의리 지키러 함께 오셨는데 축구 보시면서 축구 실시간 생중계는 김영일 전문가님께 맡기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서당계 1년차님 또 2부에도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이크님께서는 3대2로 한국 우승을 예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기적이 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저희 또 방송 끝나면 이제 후반전 진행이 되고 있겠죠. 빨리 달려와서 저도 그 후반전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빨간 옷 입고 온 건 오늘만큼은 양복룩이 아니고 붉은 악마의 느낌으로 빨간 옷 입고 왔거든요. 축구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종목도 함께 응원하는 시간 투자의 신 계속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100%님, 벙벙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수익내서 집바꾸자님, 토마토를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빅PK 오늘 하루도 님께서도 지금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WTN 뉴스님, 축구 보러 안 가고 투자의 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수확이 있기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해볼까요? 이제 8일 전 코스피 기준 한 8일 동안 계속 음봉을 주다가 오늘 맞아요. 양봉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음봉을 준다는 것은 아침에 시가에 그 글로벌 시장이 좋으면 대다수 아침에 시가는 초보자가 만든다 그러고요. 종가는 전문가들이 만든다 그럽니다. 그럼 초보자 만드니까 시가는 글로벌 시장은 저는 일단은 뜹니다. 뜨고 나서 계속 물량이 나와서 외국인 물량이라든지 기관들이 나오면 다시 빠져서 종가에 외국인들이 안 사버리면 그냥 음봉 끝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제부터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순매수 전환하면서 어제는 약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1000억대 사면서 기관도 사고 해서 양봉으로 다행히 돌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자체가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기준을 보면 오늘 1260억을 샀는데 이게 이제 2499포인트까지 계속 사다가 지난주부터 외국인 좀 팔았어요. 팔다가 어제부터 이제 순매수로 전환돼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도 물량이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죠. 강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또 공격적으로 좀 한 3천억씩 쭉 사면 다시 시장을 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수급은 이제 우리 국내에 큰 손들 기관과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주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중소형도 같이 좋아지고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을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면서 어제 오늘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힘이 강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 샀을까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지수가 2100대 200에서 2400대 후반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외국인들이 샀던 대형주 중에서는 선도주가 이제 2차전지 쪽 셀업체를 선도로 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종목을 지금 계속 살까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뭐 좀 2차전지주를 좀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 가다가 오늘은 이제 강하게 샀는데 보시면 외국인들은 LG 에너지솔루션 236억 정도 사고요. SDI를 218억 사고 LG화학을 197억 샀으니까 그럼 한 64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1,200 정도 사는데 절반 정도는 2차 전지를 다시 사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있고, 친환경도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좀 후행적이든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 있는데, 기관들도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샀고요. 또 하나솔루션, 친환경 쪽 LG학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그동안 이제 조금 매매 형태가 많이 빠진 것도 좀 하지만 또 실적이 나온 것도 사고, 그래서 테마성도 삽니다. 그래서 CS 윈도우라든지 카카오도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이 큰 손들이 조금 진입을 하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면 네. 이제 확실하게 돌아설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이어서 바로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은 보시면 코스닥도 결국은 코스닥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은 업종들은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 코스닥 100 안에 이렇게 보면 2차 전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있는데 뭐 반도체도 같이 이제 바이오와 반도체, 바이오도 셀트론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 주로 받쳐주는 종목들이 상위권에 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코스닥도 안정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최근에 이번 주는 코스닥이 좀 강했는데 강한 이유는 이제 테마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모멘텀 주식이. 그 모멘텀 주식도 기존에 2차 전지 탄탄하게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 주가 살아나게 되면 수혜가, 그 모멘텀 주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 기관들 보면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으로 또 같이 가세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가면 외국인들도 데브시스트즈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2차 전지든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니까 향후에 실적이 좋은 종목, 업황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이슈가 나오면 그에 대한 이슈도 같이 사주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어제도 1% 후반, 오늘 1% 후반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지금은 조금 올라온 손절할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 반등할 때 내 본전 근처에 왔다고 빨리 팔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 지금은 이제 코스닥 종목 소형주는 대다수 분들이 작년 기준 보면 한 30%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종목들이 30%대 빠져 있는데 이게 회복을 하면 한 10% 내외까지 회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손절을 생각해야지. 지금 30%내 건 많이 안 가고 있으면 막 다른 거 간다면 빨리 손절하고 저거 가게 되면 그것도 또 고가에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지금 짜서 종목을 어떻게 언제 압축시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했고, 하지만 이 반등의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해 가면서 내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전해주셨고요. 자, 그럼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오늘 특징들은 어떤 게 있었죠? 2,499에서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 반등장이다. 이게 제가 이제 반등이라고 상승을 안 하고 반등이라는 것은 최근에 고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고점 회복하지 않게는 반등이거든요. 고점을 회복하고 2,499로 돌파해가면 그냥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쌍끌이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로 쩌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뭐 코스도 마찬가지지만 거래소도 친환경주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유 주식이 뭐 배당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좀 강한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정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유가도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진폭도 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못 가고 좀 약세고요. 특히 조선은 내년에 실제로 수주 물량이 올해 비해서 한 30-40% 줄어들 걸 보입니다. 그러면 조선은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주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선주는 반등할 때 계속 매도 의견으로 드리고 있는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업종과 섹터별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의 강세 업종 아무래도 앞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또 많이 사서 2차 전지 오늘 강했고요. 또 어떤 업종이시죠? 화장품주가 이제 한한령. 맞아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 있고 나서 이제 문화 교류라든지 컨텐츠 이런 쪽에 그래서 실제로 중국 OTT에서 한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방영이 시작되고 있어서 기대가 큰데, 그러면 이 컨텐츠 말고도 실제로 우리가 사드 피해라고 그러죠. 2015년부터 사드 때문에 20몇 조 경제적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피해를 봤으니까 그러면 화장품주도 그러면 수혜를 다시 받지 않을까? 뭐 사드 보복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러면
화장품이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아모레지라든지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장품주를 이렇게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네. PER 기준, 영업이익 기준 한 20배가 넘더라고요. 그럼 20배가 넘으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 내외거든요. 전체 시장이. 그런데 과연 이제 과거의 화장품 시대가 2015년 전에는 화장품 시대가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 무정 싹쓸이 해 중국 관광 해갔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주보다는 오히려 컨텐츠주들 쪽에서 좀 한한의 해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주 쪽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중소형주 쪽에 한한 해제를 사는 게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한의 해제가 된 뭐 드라마 우리나라 제작 인기 있던 드라마들은 네. 영화나 드라마를 거기 중국의 OTT에 반영하면 바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실제로 빨리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도 더 빨리 가는 거죠.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화장품주 이런 거보다는 이제 컨텐츠주로 가라. 이제 그래서 코스닥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왜 코스닥 쪽으로 가서면 초보자도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는 상태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도 모멘텀이 발생되는데 그 모멘텀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면 즉 바이 앤 홀드 그러면 사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사고 그냥 만약에 사가지고 지금 물렸다. 한 10%, 20% 그럼 더 사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주 뭐 드라마나 이런 명화 관련된 종목들은 뭐 화장품도 비슷하고요. 지금 정도로 사면 봄까지 가도 내년 봄에 팔아도 되는 그런 어떤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쪽도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기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여부를 떠나서 SKI 테크놀로지 같으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2차 전지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도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장이다.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섹터야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주가 이제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과 또 어떤 전략을 필요로 하는지까지 함께 조언을 좀 드렸고요. 약한 업종이라고 하면 어느 쪽 보시나요? 정유조선 저는 이제 조선은 8월부터 계속 앞서도. 팔려고 네. 했는데 이 맞아요. 조선주는 실제로 만약 실적이 잘 나오거든. 잘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거든요. 초보자들. 그래서 조선은 그런 실적 보고 주식하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에 계속 수주가 나온다면 미리 나오면 그걸 한 2, 3년 뒤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보지 말고 수주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가 조금 더 정체되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도 수주가 준다고 생각하면 조선주는 실제로 투자 가치가 크지 않는다. 중장기로 좀 마찬가지 단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은 올해는 뭐 태조, 이방원 이렇게 해서 조선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주도 마찬가지. 그러면 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가는 분위기 좋아지면 낙폭 가대주 중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 강한 종목들로 돈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이제 거기서 많이 업종들이 빠져나올 걸로 보입니다. 시세가 약세로 전환될 거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이제 관심에 좀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SOL이나 뭐 유가라든지 관련된 유가는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될 걸로 봅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특징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아모레지를 뽑으셨어요. 네, 아모레지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뿐만 아니라 아모레 관련된 건데 그래서 낙폭 가대는 기본적으로 낙폭 가대입니다. 뭐 2015년부터 계속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해제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도 그다음 이제 화장품주를 많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있거든요. 왜 과거에 올해 주식하신 분들은 화장품주 워낙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으면 200만 된 거예요. 그래서 몇백 배 가고 그래서 네. 과거의 주가까지만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이죠. 그런데 과거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정도의 과거의 모멘텀도 아니고 실적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률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짧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한 20% 내외 이렇게 보면 나온다는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지금은 괜찮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4대 관련 피해주라든지 뭐 한한래 해제 관련 기대주 다시 중국 관련된 이렇게 수혜가 나오는 종목들은 산화도 지금은 가격 리스크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손절 안 하고 있어도 전부 다 회복되는 거고 이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단기성이나 짧은 수익을 보고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코스피 시장 분석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주가 이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 가운데서 특징주 이제 화장품주를 뽑아주셨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어제 오늘 합쳐서 거의 3% 가까이 3% 넘게 올랐잖아요. 네, 지수가 3%면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한 두세 배 정도 한 10% 내에 올라가거든요, 주가는. 그래서 그 중에서 확실하게 지수가 3% 올라가면 한 3배 정도, 10% 정도 올라가는 주식이 그 종류에서 이제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만약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특히 코스피도 지수가 한 10% 올라가는데 종목이 한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좀 주도주고 선도주거든요. 그럼 코스닥이 오늘 어제 합쳐서 3% 올라갔으니까 10% 이상 가는 종목을 찾으면 그런 종목들은 대다수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현재 뭐 컨텐츠주 관련된 드라마 제작, 영화 관련된 해가 실제로 뭐 중국 OTT에 서비스 되는 계속 이제 라인업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판호가 이제 게임에 이제 신청하면 이제 허락해주면 게임주들도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지 않을까. 물론 게임도 거의 다 판호를 발급 안 해줘가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전체 분위기에 뭐 위에 공산당 뭐 위에서 거의 문제를 안 일으키면 그냥 발급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게임주들도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건 특히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 그리고 과거에 좀 인기 있었던 그런 것들은 다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대형 게임주는 대다수 실적이 나온 대형주들이니까 게임 대형주 좋아하면 게임주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소형주라든지 그러면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드라마 제작이나 뭐 영화 제작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수출하는 이쪽은 실적이 적자 기업 아닌 것들은 괜찮거든요. 그런 것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놓고 몇 달 기다리면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코스닥은 특히 다른 이제 소형 개별주를 갖고 어떤 모멘텀도 크지 않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서 이런 쪽으로 손절하고 가면 빠르게 더 회복합니다. 내 걸 갖고 있는 걸 회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 그러면 지금 다른 업종, 만약에 바이오다 그러면 바이오 많이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바이오를 사가지고 있으면 회복할 거 생각하거든. 그럼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를 팔아서 지금은 콘텐츠로 가야 되는 거죠. 바이오는 모멘텀 없는 거죠. 실적도 없지. 어떤 신약에 대한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바이오를 팔아서 콘텐츠로 가야지 다른 걸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확실히 요새 게임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오늘 특징주 가운데는 이 게임주 가운데서도 좀 특징주를 뽑는다면 어떤 거 보세요? 데브시스터즈죠. 데브시스터즈. 이틀 동안 크게 반등을 해주는데 사실 어제부터 시작하면 지난번에 제가 넷마블이라고 특징주 해드렸는데 이런 것도 뭐 괜찮지만 데브시스터즈는 인기 게임들 있죠. 쿠키런 시리즈 있고 뭐 이런 것은 사실 쿠키런 시리즈 이런 것은 뭐 새로 또 뭐 한한령 해제가 거의 하고 한올 발급해주면 실제로는 새로 수출을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에 강하게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K게임은 중국 재진출 청신호죠. 그동안 뭐 많이 실적 나오다 그 다음 계속 안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실적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 한번 딱 인기가 있으면 그냥 폭발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빨리 느는 게 컨텐츠 중에서 게임하고 뭐 드라마라든지 각 방송 프로 이런 것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콘텐츠의 이 상승세 아마 많은 분들도 좀 캐치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특징주 또 데브시스터즈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한번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보내주시고요.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계속해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최영희영희님, 오늘도 월드컵 접고 투자의 신에 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호박님 오셨네요. 테디님도 잘 오셨습니다. 우주승님의 이름도 보이고 살련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김영애 전문가님께서 계속 저희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또 속보와 실시간 중계를 또 나눠주고 계시는데 지금 초반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애 전문가님의 속보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가 굉장히 멋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 전에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종목 올려주세요. 네. 먼저 일단은 채팅창에 종목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축구에 대한 중계하시는 걸로 약속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종목 및 매수가 비중 먼저 남겨주세요. 오늘 같은 날 종목 상담 당첨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또 속보를 함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네요. 템베거 여왕님께서 올려주신 대하TI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65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철도주 수급이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안 가네요. 대응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대하TI 오늘 4,135원에 거래 마쳤네요. 최근에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긴 장대 양봉으로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대하TI 4,650원. 과거에 샀는 거예요. 지금 4,380원이 최고가니까 11월 18일 날. 맞아요. 네. 그럼 과거에 아마 4,000원대 샀으면 4,000 언제죠? 올해 이 봄 정도에 샀네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을 테마주인데, 예를 들어서 테마주를 가격이 내려와서 사면 기다리면 물론 또 테마 불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기다리던 내용이 크게 없으니까 기다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정도 샀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17일 날 4,380원까지 갔으니까 왜 여기서 이제 못 가냐면 이평선 보면 62평선 있는 거죠. 그럼 수급이 거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요거 돌파 시도를 하면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하TI 뭐 철도 관련 주들은 전부 다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거의 철도 뭐 지하에도 하고 뭐 철도를 까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큰 뭐 현대로템 빼고는 큰 수혜가 되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장기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장기로 가면 또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에 저는 매도 의견을 하는데요. 과거에 살 때도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하TI 이런 주식들을 이제 주식을 대다수 분들이 초기 할 때는 테마주를 하면서 철도주 하면 그냥 대하TI 뭐 이렇게 해서 막 하고 합니다. 선행주 움직이고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 보시면 한번 2달 정도 2달 급등하고 나서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잠깐 하면 테마 불멸이 잠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잠깐씩 올라가면 결국은 이거 잠깐 올라가 봤자 이게 물론 한 50%씩만 저가에 사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테마주라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보면 여기서 4,600원 샀으니까 지금도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이 계속 기업이 계속 큰 성장을 하면서 가는 주식은 물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거의 매출액도 1,100억에서 1,130억, 1,160억, 그리고 이익도 90억, 77억, 96억, 상반기 9월 달까지 54억인데 이익도 변함이 없고 매출도 변함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철도 관련된 전부 다 부품은 그 전방 산업이 성숙기라는 거죠. 성숙기 산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디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교체 수요만 있지 신규 철도를 안 넣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사가 또 현대로템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크게 성장하려면 어디 다른 나라 지역에 철도를 깔면 차량도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네옴시티 같으면 하니까 수혜가 된다고 해서 현대로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아직 이제 뭐 도로도 놓고 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커서 하게 되면 보초설 일이 많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본전가면 팔고 나오시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소형주 중에 뭔가 한 방 있는 게 아니면 손해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손절선은 정리하고 가두고. 그래서 소형주는 항상 뭔가 한 방 있는 크게 그것을 몰려서 갖고 있어도 됩니다. 게임주라든지 뭐 바이오주라든지 자기 아는 거 뭐 그런 주식은 컨텐츠주라든지 만약에 뭐 영화 만드는데 영화 한 방이 막 성공하면 폭등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어떤 한 방 있는 이런 건 한 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숙기 산업 주식들을 아예 건드리는 게 단타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반등 시에 번져 놓으면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아TI 테마성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워낙 소형주이기도 해서 이러한 이슈에 좀 강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전에서 매도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보시면서 종목 미리 남겨두시고 축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또 해결책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트초코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다음 종목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호박님이 올려주신 종목 한번 살펴볼 거고요. SFA를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8,6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환율 상승으로 파생상품 발생해서 손실이 크다고 하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올려주신 이 내용은 SFA가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1,057억 원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규모라는 뉴스까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SFA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흐름은 최근에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만 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오늘은 좀 떨어지기는 했네요.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지금 38,600원. 8,600원. 네. 지금 4만 원인데 팔아야죠. 팔까요? 단순히 딱 생각하면 파생상품 손실이 1,000억 발생됐다. 그럼 또 뭐 좋아지면 또 뭐 회복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킥고 사태 이런 걸 보시면 알죠. 그러면 파생상품 잘못 거래해가지고 기업들이 거의 생존 기록까지 가고 막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랬죠. 그거랑 관련된 주 잘 안 가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큰 믿음이 있어서 1,000억대라는 건 손실이 지금 세계에 반영되고 나면 또 실제로는 좋아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많은 종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음 고생할 필요 뭐 있습니까? 본전이라면 그냥 팔고 악재라든지 이런 거 있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상책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걸 악재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아니고 현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크게 정말 가지고 있어 많이 성공장해서 몇 배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죠? 이 정도의 1,000억 정도면 1년에 이익이 한 2,000억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1,000억 정도 파생상품 있어도 다 기업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또 뭐 좋아지면 이익도 발생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 업종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뭐 이제 관련된 패키징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지만 크게 지금은 그럴 선방사는 업황이 이제 확실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보세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SFA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2,000원에서 좀 보시면 32,000원에서 45,000원 사이 늘 여기 있었던 주식이에요. 그러면 3만원대 초반에 사면 한 4만 정도 가면 한 30% 먹으면 나오면 되고요. 그럼 이걸 돌파하려면 새로운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패키징은 2차 전지는 좀 나아지지만 나머지는 고성장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전방산업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장을 짓냐고요, 지금. 별로 안 짓잖아요. 그죠?
기존의 공장을 스마트로 바꾸는 조금씩 바꾸는지 그러니까 크게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많은 큰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뭐 해서 로봇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하나씩 제품 로봇 같은 들어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솔루션 제공하고 해도 조금씩 들어가지 한 번에 싹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두고 이제 계속 종목을 매매를 하다 보면 그 나 자신의 고기 안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런 투자를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라 그러는데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 사는 줄 알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 밖에 개구리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밭에도 있고요. 저 옆에도 많아요. 섞여 있는데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그 안에 나오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야를 크게 보고 그 업종 전방산업 업종이 성장을 못하는 성숙기 산업이 있는 주식들은 아예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본전에 다행히 본전이에요. 그럼 팔고 나와서 또 이렇게 악재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는 손해 다니는데 굳이 내가 이걸 갖고 회사에 충성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다른 데 충성하시는데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데나 아니면 좋은 주식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는 펀드를 가지고 운영하면 종목 이것저것 다 해서 종합주가시장보다 좀 더 수익을 내야지만 그래서 종목을 당연히 리스크 때문에 많은 주식을 편입을 해야 됩니다. 업종별로도 그렇고. 그러지만 개인 투자자는 내 자신의 능력과 나의 책임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사든 100종목을 사든 나의 탓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을 살 수 있는 두 종목을 살 수 있는 집중 투자, 올인 투자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으면 또 자금도 적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갔다 한 방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관 투자보다 외국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에 있고 성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종목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여기 와서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만의 고기에 빠져 있지 마시고 빨리 나오셔서 다른 걸로 가시라. 기술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가기 쉽지 않은 구조. 4만 원 초반이니까 4만 2천 원, 1,500이니까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악재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파시고 나와서 관심을 반도체 장비뿐에 전부 이런 쪽은 관심을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SFA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요 수익 지켜내시면서 바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탄력 있고 조금 더 튼튼한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자,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업은행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2,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6%쯤 됩니다. 12,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꽤 예, 오래 예. 가지고 계셨겠네요. 예, 오래됐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 네. 5,000원대까지 내려간 거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네. 예. 이제 드디어 본전 근처 이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11,000원대를 강하게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예.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축구 안 보시고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는 안 보시나 봐요? 예? 축구 안 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행을 사실 때 왜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아니, 그냥 이제 그때는 좀 올라갈까 싶어서 괜찮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비쌀 때, 좀 많이 올랐을 때 사서 그렇고, 기업은행은 이제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작년에 주당 780원 줬으니까 올해 연말에 되면 배당이 이곳 올해도 한 그 정도 800원 정도 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예, 7% 정도 배당 수익으로 나오는데 작년에도 갖고 있어서 배당 받았어요? 예. 배당 받았죠. 그래도 예. 배당 받고 나서도 주식이 막 내려왔잖아요. 안 가다가. 글쎄는 어제. 예. 그죠. 그런데 이 가격대는 기업은행은 원래 12,000 내외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2020년도 대폭락을 한 거예요, 이게.
글쎄는 15,000에서 그죠? 그때 예. 그러면 그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은행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많아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 그래서 기업은행들은 많은데 지금은 이익이 잘 나온 것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큰 문제 없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기업이 어렵고 만약에 부동산도 어려워서 하면 요즘 뭐 대출이 안 된다 그러고 어디 뭐 이제 기업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기업체들도 자금이 융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은행주가 결국은 피해를 보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길게 가시지 말고 연말 전에 좀 더 오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르면 기본적으로 본전적 12,000원대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12,000원 이요? 네, 62평선이니까 12,000 정도 오면 비중이 높진 않지만 본전 정도 잠깐 오면 그때 팔고 올해는 배당을 안 받고 다른 걸로 다른 주식도 많이 빠졌거든요. 이것은 별로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주식으로 본전 오면 팔고 가시면 되고 배당을 올해는 굳이 보지 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12,000원이 언제쯤 갈까요? 12월 안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12월 안으로요? 예, 다음 달까지 그 가격, 배당 매력도 아주 크기 때문에 들어올 걸로 보여요. 지금은 당장 뭐 빠지기 정도의 그 구간은 아니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다 사기 때문에 쉽게 12,500원 정도까지 올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길게 보면 이제 부동산이 문제 없으면 기본적으로 14,000원 내외까지는 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지만 워낙 오래 갖고 계셨는데 이제 10%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주식도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좋은 거. 그래서 본전하고 나와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언제쯤 팔까요? 다음 달 파시면 돼요. 그때. 다음 달에요? 12월 달이요? 네. 자, 시청자님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다음 달에는 본전 근처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기업은행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보내주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또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전략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바로 해결책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도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성발전님 오셨군요. 철학관 챔피언님도 지금 축구랑 같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소스라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서 반올림 10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덱스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2만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앞서서도 오늘 시장에서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덱스터였습니다. 오늘 22% 가까이 정말 뛰어오르면서 12,000원 훌쩍 뛰어넘겼죠. 12,8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다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이제 보유를 해야 되지만, 사실 때 이 덱스트가 사실은 이제 동학개미하고 이렇게 많이 올 때, 영아이 회사는 일반, 특수효과의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괜찮은 회사인데, 드라마 제작도 특수효과 관련된 딱 하면 이 덱스트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SF 영화라든 각종 여러 가지 영화를 할 때 좋은데, 근데 이 기업, 근본적으로 이 기업은 이익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즉 특수효과를 이제 코로나 시대 전에도 특수효과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것은 적자도 나고 있는 기업에 말 그대로 특수효과 해서 새로운 영화에 나온 그 특수효과 엄청나게 얘들이 들어가서 돈이 될 것 같아 실제로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 영화가 잘 팔고 딱 처음 들어가 특수효과 들어가 근데 확정적인 매출을 하고 끝나기 때문에 러닝 게러티가 아니고 그래서 늘 이익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19년도도 보면 적자가 54억, 20년도 2억 적자, 그 다음 21년도 6억. 그럼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도 지금 55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처음에 살 때 항상 주식을 사기 전에 벌써 결론을 내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4,000원짜리가 저기 4, 5천원짜리 5,000원이었죠. 여기 4, 5천원. 2020년도 10월 달에 4,800원. 21년도 2월 달에 작년 초에 봄에 7,000원인데 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실적 한 번도 못 낸 거죠. 테마, 뭐 VR, AR부터 시작해서 각종 테마 하면 얘들이 막 붙어요. AR하고 VR하고 하면 앞으로 미래에 엄청나게 얘들이 뭐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막 이제 메타버스 시대도 그렇고 막 가슴이 올라가는 것 없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메타버스 관련된이나 뭐 VR, AR부터 해서 전부 다 하면 그 실적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연 이 회사가 위기가 자금력이나 뭐 어떤 뭐 기술력이나 다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서 그 시대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면 성공하면 돈은 되겠죠. 그죠? 그것은 이미 몇천 원 있을 때 이때 시작해서 여기서 주식이 다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럼 다 이미 반영돼. 이것은 나중에 한 100억 이상 이익 났을 때까지도 다 반영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전 한 4, 5만이면 한 8천억 1조까지 갔으니까 1,000억 정도 기본적으로 5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그 주가 이미 반영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적자가 나는데 상반기 50억 적자 나는데 500억 정도 이익 내려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올라갔다가 5만 원 갔다가 2만 원 내려오니까 와 진짜 싸구나. 반타작이 돼. 이제 해본만 해도 얼마야?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죠? 분석해보면 이렇게 편락만 딱 열어보면 전부 다 적자고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익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빠졌든지 올라가든지 건드리지 말든지 아니면 정말 테마를 하면 여기 올라갈 때 해야지.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은 테마주는 하시면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그럼 지금도 테마처럼 지금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거면 뭐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관련된 주식 중에 핵심적인 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같이 분위기 따라 올라가죠. 지금 올라갈 때 또 기회인 거예요. 이제 손절할 때 올라갈 때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2만 원이니까 이거 지금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2,800원이니까 좀 잘 되면 16,000원, 뭐 15,0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15,500원 정도 목표가 드릴 테니까 1차 목표가 15,5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8,500원입니다. 그럼 18,500원 가면 2만 정도 샀으니까 그 정도는 뭐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손절하면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많이 빠졌다고 테마주 실적도 안 나오는 테마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편남료를 보고 이익이 나는 회사 중에서 테마주를 하더라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길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것을 반등할 때 15,500원 가면 절반 팔고요. 18,500원 가면 나머지 파는데 그렇게 해서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올림 100%님께서도 수익 날 때 안 팔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비중 줄여내시면서 좀 빠져나오는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5,500원, 18,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뼈 때리는 직원. 굉장히 다시 괜히 자세를 고쳐잡게 된다. 혼나는 느낌 좋네요 라는 댓글들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아마 뼈 맞으신 시청자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직원들, 조언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수를 줄이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최병훈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투자 전략 저희 어떻게 짤까요? 네, 요즘 투자 전략 한마디로 말하면 물려도 가지고 있고 새로 사도 가지고 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워낙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은 고수나 하수나 상관없이 가격을 일단 보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주로 미래의 가치를 보지만 그래도 미래의 가치가 이제 대비해 많이 빠진 것도 결국은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싸게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거의 대다수 종목들은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치로 봤을 때 가장 좋은가? 같이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 가치가 좋은 종목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 거죠. 여러 종목이 있으면 10종목 있으면 5종목 줄이고 5종목, 3종목 줄이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가치, 미래의 가치 평가하고 주가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주가도 계속 지지부진한 게 테마처럼 막 움직이는 것은 테마가 불었을 때 줄이면 되는 것이고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가치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미래에 성장하는 주식들은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시장은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계속 매파적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매파인데, 이제 매파적인 사람들도 그 중 한두 명은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조금 더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뭐 기준금리가 25bp로 인상했는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우리가 3.25예요. 근데 앞으로 3번 정도 더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정도 더 올리면 지금 4% 정도 되거든, 기준금리. 그럼 미국은 12월 달 0.5 올리는 게 거의 거의 대다수 의견인가 0.5를 올린다면 미국이 이제 이번 이제 거의 4.5에서 5 이렇게 가거든요. 내년 봄까지. 그러면 그래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내년 상반기까지 올리면 이번 0.5 올리도 그다음 0.25, 0.25 뭐 이런 식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몇 번 올리면 두세 번 올리면 그 이상은 이제 안 올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상 관련된 속도 조절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 주가에는 이미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이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은행에서 25bp를 이제 올렸는데, 금통위에서 25bp를 올렸는데도 오히려 올리고 났을 때 조금 있다가 지수가 같이 떠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몇 번 올리더라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오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되는 거죠. 둔화가 완화가 되는 게 이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지준율 인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지준율 인하하면 돈을 또 푸는 거죠. 푸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중국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급증해가지고 좀 그것 때 부담이 있어서 올라가다 또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10월 중순부터는 경제지표도 보지 말고 코로나도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미국이 빠지고 어때 하더라도 잠깐 보고 우리가 같이 매매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냥 보지 말고 이제 주가를 그냥 그 주식을 보고 주식만 보고 집중하면 더 훨씬 더 쉽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체 유료 시장은 우리도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의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아니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다수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피는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한 5조 1천억 정도 이렇게 샀는데, 9월 13일부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좀 팔다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들어올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중기적 순매수 계속 이어갈 거로 보이고, 그다음 환율도 밑에 오늘도 환율이면 24원씩 먹거리 급락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원화도 강세로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좋아진다는 한시장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건 독일 지수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독일은 벌써 주봉으로 62평선을 안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봉으로 62평선 코스피 가려면 2600대거든요. 그럼 2600대까지 간다고 보는데, 지금 2449가 최근의 고점이기 때문에 이 2500을 돌파하는 것은 12월 달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12월 달은 2500 이상으로 가게 되면 2600까지 가면 단기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좋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어떤 포트폴리오 제조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전체적으로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조절 얘기 나오면 기술적 올라가거든요. 오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조금 더 반등했는데 아직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 고성장 중심의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올해 조금 좋았던 에너지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기계주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그걸 관심을 없애야 되는 거죠. 관심을 벗어나고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오히려 지금 고성장 관련된 중심의 반대, 여기에 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고성장주라는 것은 결국은 위기가 오든 안 오든 그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보면 한 10년, 20년 보면 고성장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꿔야 될 때라 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한한령 해제 기대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보유 주식은 급등하고 있는데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낙폭 가대 종목 중에서 호재도 있고 실적도 좋고 뭐 모멘텀 주식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가는 게 좋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컨텐츠주로 지금이라도 가시라. 뭐 바이오주 팔고 가고요, 반도체주 팔고 가고 그냥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한한령 관련소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내 계좌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네. 질문을 드리자면 콘텐츠 게임주 지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게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네네. 결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내일은 그런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주가 조금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충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네, 계속해서 대응을 그 해도 주식을 안 사면 되죠. 걔만 그 위믹스 빼고. 관련된 그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거기 오래 눌림목 사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몇 개 그 실적 관련된 회사들만 네네. 그렇지. 나머지 메타버스 같은 걸 관련된 수혜 뭐 로보스 이런 것도 한 80% 빠졌다가 네네. 원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재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거 주식만 안 사고 다른 거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